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.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는 최근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지 않은,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으로써 비춰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저도 역시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지속적인 조정에 정말 진을 빼놓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호재에도 아주 강하게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, 정말 아주 강한 어떤 소재, 어떤 강한 재료가 아니라면 물론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. 우선은 지금 보면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기사를 좀 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, 그거는 사실은 원래 매해 좀 있었던 내용이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슈화가 되기엔 좀 약하다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합병에 대한 이슈, 그 부분이 지금 구체화됐다라는 것.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홀딩스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홀딩스,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쳐져 가지고 합병한다라는 그런 좀 이제 정확한 청사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그래도 큰 호재로, 최근의 호재 중에서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이제 없어지겠죠. 그야말로 52조 가까이 되는 시총의 종합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의 뭐 증여세도 계속 좀 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다만 이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, 저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떤 식으로 좀 진짜 그 시장에 좀 발표가 되고 2상과 3상 동시 좀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 좀 빨리 이 상업 생산에 좀 돌입한다.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형태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임상이 좀 잘 진행되느냐,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치료제가 시판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, 요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어떤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웬만한 호재는 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. 사실은 물론 이 구간대에서는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시장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차트로 봤을 때 코스닥도 그렇고요, 그리고 코스피도 그렇고 밀렸지 않습니까? 이런 때에는 보통 이제 테마성이 강한 주식들, 좀 가벼운 녀석들이 좀 많이 갔죠.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갔었고, 뭐 KPM테크라든지 요런 그런 주식들이 좀 갔는데,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터치해주러 갈 것 같고요. 아울러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, 이제 마의 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터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. 이제 그럴 때 10월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는 상태에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, 앞서서 이제 11월 3일에 미국 대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때 이 셀트리온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가 우선적이지 않겠는가.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. 뭐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을 국내의 어떤 그 제약회사에 생산을 맡긴다라든지 뭐 이런 기사도 좀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고려되고 있는 뭐 몇 개 회사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에 선정이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좀 글로벌화한 어떤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는 조금은 좀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굉장히 좀 움직임이
둔화돼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보면 다행히 이제 그 연휴를 앞두고 셀트리온이 현재 외인과 기관 중에서 어쨌든 외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수가 쭉 빠지면서 반등의 추세의 기미를 보일 때부터는 외인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. 기관도 계속 정말 연일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다행히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기타 법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보면 많은 수량들을 순매수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완전히 정말 이게 눌려서 끝내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매동을 봤을 때 이제는 빠질 때 개인들이 샀던 이때의 개인들이 좀 샀던 순매수의 물량들을 여기서 외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그 물량들 소화하면서 상승의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느냐. 당장에 122평선 터치하면서 뚫는 게 1차적인 과제겠습니다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 또 돌아오고요. 거기서 이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은 뭐 실적 관련해서 컨센서스 추정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어떤 악재가 없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정말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월의 실적 시즌에서 뭐 안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? 안 좋은 어떤 그 결과는 나오지 않겠다. 기본은 해준다.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에서 반전하면서 추세 전환하고 또 모멘텀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과연 그 재료는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합병보다는 지금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면 이 셀트리온은 많이 묵직하게 좀 들어가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주주 3억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좀 그 이슈가 좀 될 거예요.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는 특히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종목에 대한 압박감을 연말에 하락에 대한 압박감을 물량의 수량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순매도의 압박감을 조금은 좀 피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이 대주주 양도세 3억이라는 게 저는 물론 그 정도 한 종목에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이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셀트리온 정말 강성주주 분들은 제가 옛날에도 한 10년 7년 8년 전에 셀트리온 한 주씩 정말 종가에 동시효과 때 3시 20분에 3시 반에 한 주씩 매일 사시는 분들 정말 매일 시장가로 그런 분들 있으셨거든요. 실제로 되게 강성주주 분들이 많으십니다.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또 끌어온 회사기 때문에 4만원 5만원 할 때요. 10년 전이 아니네요. 한 2016년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예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로 좀 대주주이신 정도 3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연말에 어떤 그런 물량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담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매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추세가 또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시장이 또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어쨌든 이번 주 뭐 지나가고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좀 반등을 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반등해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켜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한 5만원 정도 선을 지켜주고 30만원을 복구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합병의 이슈가 터졌을 때에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가볍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1만원 정도 라인까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. 원래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은 11만원, 셀트리온은 10만원,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은 한 30만원 정도, 33만원 정도 이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그죠? 셀트리온 30만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.
이 정도 라인이니까 30만원 그리고 11만원 10만원 이 정도로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1만원 정도 복구한 상태고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. 괜찮고 매동의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어떤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좀 사주고 있는 주체들이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어떤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지금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느낌이 든다. 여기서 빠졌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점이지 않긴 더 이상 빠질 일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1평 위에서 움직이면서 좀 상승에 대한 힘을 비축하면서 이슈를 안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도래를 하려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좀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연휴가 좀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헬스케어입니다.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10만원 정도 윗구간에서 계속 좀 놀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수가 빠지면서 쫙 밀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공급계약 체결에 반짝 반등했다가 또 제자리에 들어왔고요. 그만큼 현재 어떤 상승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단기적인 호재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세게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바닥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. 8만원, 9만원 정도, 8만 9천원에서 9만원 정도 라인이 바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, 여기서 강하게 좀 움직이는 힘이 나오려면 이제는 조금 모멘텀을 붙여서 조금 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. 기관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10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 거진 2주째 계속 팔고 있습니다. 2주째 3주 가까이.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팔았다 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펀드의 환매를 통한 부분인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인지, 근데 사실은 뭐 밸류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게 없거든요. 기관들이 이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까지 정말 순매도를 하면서 외인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 기관의 순매도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가치는 변하지 않고 또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합병에 대한 이슈도 터졌는데, 이렇다면 뭐 대주주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고 나서는 지금 현재 어떤 매력적인 움직임을 좀 가지고 다시 그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붙인 상황인 거일 수도 있겠다. 지금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저조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.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우선은 주식이라는 게 예상했던 것대로 가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바닥을 지금 다져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 라인 때는 지켜주지 않겠느냐, 한 8만 한 9천원 정도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? 이 정도에서는 좀 지켜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들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어찌됐건 한 번쯤 이렇게 좀 물량 소화를 해주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에는 제대로 된 호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나올 때 정말 세게 가면 그때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지만, 그게 계속 조금씩 가는 동 마는 동하고 계속 이걸 시간을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묶고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100% 담아서 계속 추매해서 늘리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습니다.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각광받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. 왜냐면 10월은 특히 10월은 워낙 다양한 호황제가 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 종목이 있다 보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수급의 쏠림에 의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까 요즘에? 물론 치고 나서 빠지죠.
뭐 텔코나레프, 루비마이크로, KPM테크, 두산인프라코어, 뭐 모트렉스, 라닉스 이런 것들, 그런 많은 종목들에 단기적으로도 좀 들어가서 일부 비중은 수익을 좀 보시면서 이런 묵직하게 단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도 투자를 양립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은 셀트리온에 정말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, 이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도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만 이 차트의 움직임과 이 가치와는 정확하게 뭔가 커플링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주식시장에는 많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눌림을 좀 준 상태에서 어찌됐건 지금 찐바닥이 조금 확인이 되는,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약간 말씀드린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지 찐바닥이 딱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조정이 더 들어가다가 뭔가 반등이 나오든 할 텐데, 그 구간대가 확정이 좀 되면 그때 조금 수량을 늘려가면서 다른 일부 현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다른 종목들의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서 같이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돼요. 10월에 어떤 이슈가 어떻게 털릴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지수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추세 전환하려고 움직이는 다시 전 고점, 그러니까 900포인트에 2450포인트 정도 라인까지 또 지수까지 움직이겠지만,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조금은 이슈에 발빠르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, 이런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움직일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반등해서 더 세게 전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생각보다 이게 쉽게 이렇게 주지 않는 모습이라서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트래킹을 꾸준히 한 며칠에 한 번씩 뭐 하면서 저도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브리핑하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또 추석에 명절이 중요하잖아요, 여러분. 어쨌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하시지 않는 그런 좀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좀 다른 것들도 추가로 올리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